Good morning with coi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23일 화요일 인사드립니다. 저는 블록미디어의 신지은입니다. 자, 어느덧 날짜가 20일대로 넘어갔습니다. 10월도 거의 다 흘렀다는 느낌을 주는데요. 마지막 마무리, 10월의 마무리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도 코인 시황과 주요 뉴스들 살펴보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자, 코인360 페이지로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제와는 좀 상반된 분위기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하락폭이 크지는 않지만 빨간 불이 더 많이 켜져 있는 코인360 페이지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색이 짙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위 시총의 코인들 모두 빨간 불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네요. 코인 마켓캡을 통해서 살펴본 상위 시총 10위까지의 코인들 테더를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세를 기록 중입니다. 가장 많이 하락하고 있는 것이 라이트코인으로 1.43% 하락하고 있고요. 나머지 코인들은 1%대 또는 1% 미만의 하락세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 6,479달러 선에 머물면서 최근 굉장히 가격 안정적인 흐름 이어가지고 있습니다. 주간으로 봤을 때는 흐름상에서 한 중간 정도 와 있는 것 같네요. 주 최고치보다도 절반 정도 밑도는 모습 연출 중이고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리플 같은 경우에는 주 초반보다는 강세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11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트론 2% 하락세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고 그 밖에 아이오타, 대시, 바이낸스 코인 모두 하락 중인데요. 네오와 이더리움 클래식은 그리고 테조스는 반대되는 움직임 속에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특히 테조스는 5% 넘는 급등세를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거래소 동향 확인을 해볼게요. 빗썸이 1위로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는 요즘입니다.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11.06% 유지 중이고요. 비트플라이어는 10%로 뒤를 잇고 있네요. 그 밖에 비트맥스 바이낸스가 뒤를 잇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코인빗 최근 흐름이 좋죠? 8위권에서 거래를 이어나갑니다. 업비트는 순위를 20위권 안으로는 끌어올렸지만 여전히 19위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거래량은 1.27% 차지하고 있네요. 빗썸에서의 가격 살펴보시면 국제 시세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비트코인 0.36%, 이더리움 0.43%, 리플 0.96% 하락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캐시 1.17%, 이오스 1.38% 하락 중입니다. 모네로는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그 밖에 이더리움 클래식, 빗썸에서도 4%대로 오르고 있습니다.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0.11% 하락하며 약보합권에서 거래됩니다. 퀀텀 1.89% 오르고 있고요. 이더리움 클래식 오늘 국제시세뿐 아니라 빗썸, 업비트 모두에서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네요. 결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크립토닷컴 오늘 업비트에서 18% 급등세 연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당신의 친구나 친척이 비트코인에 투자한 것을 두고 왜 그랬냐고 묻는다면 주식 등등의 변동성 있는 자산에 투자할 만큼 용기가 없었다고 답하라. 옵션 거래소 케빈 데빗 시니어 인스트럭터는 비트코인의 20일 변동성이 31.5%로 떨어졌다면서 물론 오랜 역사적 기록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월가에서 가장 유명한 아마존, 넷플릭스, 엔비디아 같은 주식들보다 변동성이 적다고 말합니다. 보고 계신 것은 비트코인의 20일 변동성 그래프인데요. 아마존 35%, 엔비디아 40%, 넷플릭스 52%로 다른 주식들이 오히려 2배 가까이 큽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애플의 주식만큼 안정적이라고 하는데 애플은 시총이 1조 달러에 가깝고 20일 변동성은 29.4%입니다. 이는 암호화폐의 성숙을 의미하고 변동성이 적어진다는 것은 구조적 변화를 말하지만 아직 뉴노멀이라고 결론 짓기에는 이르고 시간이 말해줄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자, 안정성 속에서도 전망은 나올 수 있을 텐데요. CCN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라고 비트코인 가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 투자자와 기관들이 빠지면서 거래량이 다시 줄었다고 지적하고 시장은 주중 비트코인 거래량이 반등하면서 6,500에서 6,800선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지만 비트코인이 6,300에서 6,500 범위에서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부진하다면 강력한 추가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시각을 보여줬는데요. CCN은 그러나 비트코인이 지난 7월 말 이후 주 지지선인 6,000달러를 방어해온 점을 감안했을 때 갑작스럽게 6,000선이 붕괴될 가능성 또한 크지 않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JP모건이 최근 보고서에서 1년 이내에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을 28%로 2020년까지 발생 가능성을 60% 이상으로 잡았는데요. 종합적으로 미국의 대다수 경제 전문가들은 앞으로 2, 3년 내에 미국에서 경기 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시장의 물음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요 암호화폐들의 가격 변화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는 수요의 증가는 피델리티, 골드만삭스 등 대형 금융기관들로부터 왔고 지난 몇 달 동안 암호화폐 시장의 수요에 꾸준히 일조해왔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움직임과 함께 결제 시스템의 급속한 성장이 암호화폐 투자 증가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전자상거래에서 디지털 통화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소비자들의 인식 확산, 그리고 국가 간 금융거래에서 디지털 자산의 이용이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 역시 암호화폐 수요 증가를 이끌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시장이 안정화되려면 이런 소식은 좀 덜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암호화폐 관련 허위 정보를 유출한 한 회사에 징계를 내렸다는 소식인데요.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현지 시각 22일 SEC가 미국 네바다주에 있는 아메리칸 리테일 그룹의 거래 업무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실 이 그룹은 사이맥스라는 이름으로 나스닥 상장도 해 있는 기업입니다. 거래 중단 징계를 받은 이유를 보니까 허위 정보를 유출했기 때문인데 이 회사는 최근 암호화폐 거래를 시작한다는 소식을 발표하면서 SEC의 조건에 충족해서 우리는 공식적으로 필요한 등록을 마쳤다라고 밝혔지만 SEC는 투자자들에게 아메리칸 리테일 그룹이 원활한 디지털 자산 거래를 위해 허위 정보를 유출했다며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를 한 건데요. SEC 사이버 유닛을 담당하는 로버트 코엔은 SEC는 암호화폐 거래를 광고하지도 않고 승인하지도 않는다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기관과 기업들의 진출 소식은 오늘도 활발합니다. 먼저 온라인 기반의 스위스쿼트 은행이 ICO를 주관하는 최초의 은행이 됐습니다. 스위스가 암호화폐의 우호적인 나라인 것은 다들 이미 알고 계실 텐데요. 구체적으로는 스위스쿼트가 레이크 다이아몬드라는 스위스 연방기술연구소의 자회사의 ICO를 진행하기로 했다는 발표네요. 다이아몬드 생산하는 회사인데요. 크라우드 펀딩과 블록체인의 결합된 성격으로 볼 수 있는데 사람들이 33 스위스 프랑에서 투자를 시작할 수 있어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도 가능하고요. 회사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의 기회가 생기는 것이겠죠. 최소 투자액 33프랑은 60개의 레이크 다이아몬드 토큰에 해당되고 오늘부터 12월 11일까지 프리세일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미디어 회사인 포브스도 포브스 크립토 마켓의 베타 버전을 출시했습니다. 협력사는 트레이드.io인데 최근 암호화폐 750만 달러를 도난당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고 뉴스BTC는 전했네요.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 데이터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인데요. 암호화폐 관련된 여러 데이터를 전하는 하나의 포털을 만든 것이죠. 보시는 것이 사이트입니다. 앞으로 이곳을 통해서도 혹시 좋은 정보 있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자도 내년 1분기에 블록체인 기반 개인화 플랫폼을 출시합니다. 비자 B2B 커넥트라고 불리는 이 시스템은 금융기관이 국경을 넘나드는 지불, 결제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인데요. IBM과 기술적인 관점에서 협업을 했는데 이 서비스를 기획한 IBM 총괄 매니저 제이슨 켈리는 이 시스템이 블록체인이 결제 방식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사례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2017년에 처음 공개됐는데 우리나라의 신한은행, 필리핀 유니온은행 등도 이 시스템과 제휴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인텔레그래프가 현재 시간 21일 주요 코인들 중 지난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시가총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코인들과
그 이슈들을 정리를 했는데요. 먼저 스텔라입니다. 스텔라는 지난 한 주 동안 15% 이상 가격이 상승했는데 가장 큰 요인은 피델리티가 스텔라를 이용해서 새로운 투자 플랫폼을 개발했다는 소식이었고요. 긍정적인 소식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스텔라와 캐나다의 블록체인 기업 글로벌 블록체인 테크놀로지의 암호화폐 거래소 하이페리온의 제휴 발표였는데요. 자, 스텔라에 이어 한 주 동안 10% 이상 가치를 키운 다른 코인은 리플입니다. 리플랩의 수석시장 전략가 코리 존스는 백악관이 비트코인 채굴 시장에서 중국의 지배적 위치에 맞서기 위해 리플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제안을 했는데 지난 17일에는 전해드렸다시피 빌 게이츠 재단이 리플의 디지털 결제 기업 코일과의 파트너십 체결을 발표하는 등 긍정적인 소식들이 이어진 바 있죠. 지난주 출시 2주년을 맞은 네오는 한 주 동안 가격이 5% 이상 상승하면서 앞에 두 코인들과 함께 시장 분위기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고요. 카르다노와 이오스 역시 한 주 동안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었던 시장에서 비교적 우수한 성과를 기록한 코인들로 꼽혔습니다. 자, 옵션 거래소에서 11월 비트코인 선물 가격 확인해 보시죠. 0.27% 상승한 6,400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고요. CME 거래소에서도 같은 가격의 거래를 마쳤네요. 0.31% 상승하면서 6,400달러 역시 기록을 했습니다. 자, 화요일입니다. 오늘 주요 뉴스와 시황들 살펴봤고요. 지금 가격 다시 한 번만 확인을 해보시죠. 현재도 분위기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처음과 비슷한 흐름 연출해주고 있는데요. 내일 시장은 또 어떻게 될지 기대를 해보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록미디어의 신지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